올해는 둔천주공의 그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해서 재건축 세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5일 날 강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인가를 득하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세테크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재건축 세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주택자라도 비과세 받는 그 대체주택 활용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대체주택은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둔촌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2015년 8월 5일 날 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단계는 이제 분양 신청에 따른 그 통지라든지 분양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리처분 총회, 또 총회를 끝난 다음에는 또 그 강동구청장에게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를 득해야만 그 이후에 이제 이주를 할 수 있는데, 이주에서도 여러 가지 서울시의 도시정법상 그 이주 시기 조정 구역이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약간은 몇 개월씩 연장되거든요. 고덕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2개월 정도 시기 조정을 뒤로 지연시켜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면 뭐 입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분양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혼동되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주권이란 사실 보면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완공 시점까지의 그때의 이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권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입주권은 그냥 조합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면 그 이후부터는 입주권이 되는 것이고, 분양권은 그 이후에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일반 분양, 주택법에 맞는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그 권리를 취득하는 분들이 이제 일반 그 분양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세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옛날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면 주택이 멸실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주택을 활용하는 거라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낫고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과세되는 줄 알고 처분했다가는 양도세 과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했던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2주택자라도 비과세 받는 그 대체주택 활용하는 거. 이 대체주택은 재건축 기간 중에 일시적 거주 목적으로 그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약간 생소한 용어이긴 해도 세법상으로 이렇게 명시적 규정들이 다 나와 있고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이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건 뭐냐면, 주택이 지금 하나 있다고 주택이 하나 있어서 재건축 사업 시행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가든지 또 매입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 가지 않고 매입한 주택이 이제 그 대체주택인데,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나중에 이 대체주택이 여러 가지 그 보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체주택이 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같이 그 대체주택 활용을 시켜드린 분 보면 옛날에 그 대치 주공 아파트라든지 또 잠실 기준에 입주한 주공 아파트 재건축해서 재건축 그 이주비 받고 그때 둔촌 아파트를 그때 막 시작해서 막 단계를 진행할 때 그때 취득했다가
몇 년 거주하다가 잠실 중구에 있는 재건축 완공되는 바람에 다시 또 입주하려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때 팔았을 때도 양도차익 뭐 1억, 2억, 3억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상 대체주택 비과세 이걸 활용해가지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렇게 재테크를 하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체주택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대체주택은 뭐냐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 표에처럼 기존의 A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종전 취득을 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해서 쭉 사업 시행 인가일 중공인 계속 보유하는 중에 보유하다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만 득하면 이주원 단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사업 시행 인가는 이 둔촌주공의 재건축 사업의 어떤 재건축 계획의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사업 시행 인가고,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그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여러 가지 그 관리처분,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 단계가 관리처분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락시행 같은 데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만 받고 즉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바람에 지금 5년, 7년이 되는 입장에서도 지금 그 막대한 금융이자비를 물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간의 그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기회비용은 곧 조합원의 그 부담금으로 가산돼서 많이 분담금이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행 주체들이 그러한 관계를 잘 알아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이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이 설명을 듣는 조합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알아서 그런 것들도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고 또 그런 동의를 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전 취득, A주 취득해서 쭉 가다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렇게 B주택을 취득하면 이 B주택이 즉 대체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B주택을 1년 이상만 거주하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면 이 B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재건축 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고, 이 대체주택은 이렇게 기존의 둔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새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고, 이 B주택을 취득하면 사실 1세대 2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2주택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특례 사항으로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이라든지 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지 동거 봉양이라든지 그런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특례 조항을 넣어서 1세대인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특례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비과세 되는 조건은 뭐냐? 라고 한다면, 첫째, 세 가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는 얘기죠.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요.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둔촌 아파트는 지금 8월 5일 날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기 때문에 지금 8월 5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이사하면 그게 대체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촌 아파트를 지금 주변에 있는 신청 아파트라든지 현대 3차 아파트라든지 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이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실제 둔촌 중에 재건축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양도하면 뭐를? 이때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완공 후에 2년 이내에 이사해가지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 이것은 자
이걸 양도하고 다시 둔촌 아파트 재건축된 완공 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세대 전원이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투자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주택 비과세 조건 중 세 가지만 완성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둔촌 아파트가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득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주를 쇠놓고 이주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관리처분 인가를 이후에 이주 시기에 이주금을 받아서 그때 전세로 가지 말고 저평가된 아파트 등을 취득해서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가 거주하다가 이제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입주권과 분양권 관계 또 이주택자라도 비과세받는 대체주택 활용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재건축 주택이 멸실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옛날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특례 조항들을 활용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재건축하게 되면 청산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권리가액이 높아서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적어서 추가 분담금 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청산금을 내가 수령했을 때 과연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양 신청에 앞서 그것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